자, 실무 마지막으로 이제 자, 9번 자, 9장 쪽에서 경매하고 공매 쪽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여기도 각각 한 문제씩 나오니까 총 다 해서 2개가 나옵니다. 자, 경매 아래쪽에다가 한 문제 써 놓으시고요.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자, 지금 보시는 이 9장은 2개, 문제 개수가 2개 정도 나온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우리 경매 쪽에서는 경매 그 과정에 꼭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올 정도니까요. 자, 경매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우리 경매도 이제 매수 신청 대리 하시면서 이제 변호사는 법무사 부럽지 않게 누구도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도 이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뭐가 된다고요? 경매 대행이 가능합니다. 실무 쪽에서 꼭 써먹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안 써먹으시면 후회 좀 하실 겁니다. 자, 경매 쪽은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 경매가 쭉 진행될 건지 뭐 시험 문제도 당연히 나오고요. 실무 쪽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실무 벌써 우리 마지막이 됐으니까 실무 쪽에서 이제 마지막에 9장. 자, 우리 9장 쪽에서 이제 경매 쪽 한 문제가 나오게 될 거니까 경매도 이제 한 문제. 자, 두 번째 이제 매수 신청. 우리 매수 신청 대리도 꼭 나중에 실무하실 때 꼭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 법무사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문제 정도 시험 문제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꼭 실무 쪽에서 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은 너무 기본적이고요. 경매 쪽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보너스 정도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경매 쪽에서 경매 절차가 우리 시험 문제 쪽에서는 꼭 여기 경매 절차가 한 문제가 자꾸 나온다. 순서도 나오겠지만 경매 절차를 꼭 지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겁니다. 뭐 하려고? 돈을 받기 위해서 자, 경매를 신청하게 될 건데 근데 그 경매 신청에서 경매 종류는 딱 2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경매? 임의 경매와 그러니까 채권자가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한다는 무슨 경매? 임의 경매. 자, 요 임의 경매는 권리가 맞아야 됩니다. 무슨 권? 저당권이나 그리고 근저당권이나 이런 권리가 됐을 때 담보 가등기 정도가 됐을 때 경매 신청할 수가 있지. 여기서 임의 경매는 판결문 갖고가 아닙니다. 차용증 갖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증금 갖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강제 경매는 강제 경매는 이제 뭘 얻어왔을 때 판결문을 얻어왔을 때 자, 거기는 이제 집행 권한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그럼 소송까지 가서 판결문을 얻어왔을 때 이 집행권으로 강제적으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강제 경매. 그러면 차용증만 가지고 있다. 가압류 정도 설정했다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가서 판결문 얻어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강제 경매. 둘 다 강제적인 성격이 있는데 채권자가 임의대로 지 마음대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임의 경매 딱 2개입니다. 그리고 판결문 얻어서 강제적으로 경매 신청하는 게 벌써 여기는 강제 경매 내용이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요. 자, 여기서 이제 경매가 시작됐다고 해서 경매 개시 결정 딱 이틀 만입니다. 아주 빠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무슨 등기가요? 이제 갑구에 경매 개시 결정 임의 경매인지 강제 경매인지 거기에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거기다 이제 배당 요구하십시오라고 3개월 정도 줍니다. 배당 요구 뭐를? 종기일.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끝날을 주는데 이 종기일 안에 배당 요구를 안 하면 권리를 포기한 걸로 봅니다. 배당 안 받겠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당 요구를 꼭 해야 됩니다. 대신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등기상 증명서 이미 있으니까 임차권 등기도 이미 있으니까 여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괜찮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어떤 물건인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 소리가 이제 집행관한테 명령해서 현황 조사입니다. 상황을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물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를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 수수료 주고 뭐를요?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감정평가 의뢰하면 거기서 이제 최저가 그리고 감정가 우리 보통 처음에는 감정가 시세 정도에 근접합니다. 이 감정가가 최저가가 되긴 될 건데 이런 금액을 정해서 이제 누가 감정평가사가 저 집은 3억이다 2억이다 라고 감정권 최저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건이 파악이 됐죠. 물건이 파악이 됐으면 뭐 한다고요? 공고하겠죠. 자, 처음에 매각길, 경매로 내놓는 날 그게 이제 매각길입니다. 그리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 좀 이따 써볼 거니까요. 매각 결정기를 뭐 한다고요? 공고를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을 공고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파는 날 여러 사람이 찾아올 거고
그리고 7일 후에는 낙찰자를 결정할 거고 이미 공고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공고를 하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가 매각길. 여기서가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요 매각길은 파는 날. 요 파는 날이 바로 이제 매각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매각길에 가서 이제 첫 번째가 입찰표 16절지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사건 번호나 입찰하신 분의 성명, 주민번호 같은 것들 요걸 바로 이제 입찰표에 써내야 됩니다. 금액 써낼 때 잘 써내야 됩니다. 금액은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금액이 틀렸다. 금액을 또 애매하게 써놨다라고 했을 때 8자인지 6자인지 애매했을 때 나중에 입찰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면 정말 줄기차게 많이 나오는데요. 입찰할 때 보증금을 얼마 정도로 가지고 갈까요?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매매할 때도 계약금 10%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 10%는 다 아는데 여기가 최저가가 맞을까요? 최저가의 10%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내가 쓰는 금액이 있습니다. 신고가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신고한 금액, 내가 써낸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최저가의 10%를 내면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입니다. 보증금도 모르냐? 그럴 겁니다. 10%를 납부를 하면은 뭐를요?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찰 볼 수 있다는 게 10% 최저가의 10%꼭 신고가의 10%라고 시험 문제 낼 거니까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고가 나오면 괜찮은데 근데 신고가 안 나왔습니다. 신고가 안 나오면 여기서 이제 세매각 다시 갑니다. 그럼 이제 세매각으로 다시 나오는데 그 세매각에서는 저감률 팍팍 깎아준다고 합니다. 저감률을 적용해서 20%나 30% 깎아서 좀 싸게 1억짜리 같으면 8천이나 7천만 원 내려서 그리고 다시 내놓게 됩니다. 그런 매각을 재매각 그러면 안 되고요. 신고의 시효자 세매각의 시효자 신고가 없었을 경우에 무슨 매각? 세매각을 진행합니다. 신고가 없으니까 너무 비싸다. 그러면 깎아줄게.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신고가 나오게 되면 누굴 정한다고요?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해서 이제 매각 결정기일 누구를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짜. 거기 바로 이제 매각 결정기일입니다. 여기가 이제 낙찰자를 결정을 하겠다. 낙찰자가 정확하게 맞는지 우리 집행관이 잘못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누구를 결정하는 날?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 근데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매각길로부터 7일 이내에 거의 딱 일주일 지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낙찰자 허가 그리고 불허가 이렇게 허가가 떨어지거나 불허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래 주의하실 게 이제 여기서 매각 결정기일 때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된다. 시험 문제 자꾸 물어봅니다. 농지 같으면 농지 얻을 수 있다는 취득,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전 농사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입증해봐. 자, 그 소리가 이제 우리 권법에도 나오죠. 군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시구 읍면에 가서 네 사람 나오니까 4일 만에 벌써 나오죠. 우리 앞쪽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경영계획서 주말 체험 영농 같으면 경영계획서 필요 없습니다. 그럼 반토막 이틀, 그 4일, 2일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감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니까요. 농지증 얻어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증금 10% 그냥 날아갑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짜라고요? 매각 결정기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일곱 번째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냈습니다. 항고에서 이제 불만이 있다고 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항고를 하게 되면 경매 정말 질질 끌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 내 고스란합니다. 시험 문제가 이제 항고 보증금도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요. 여기는 최저가일까요? 아니면 낙찰 금액에다가 10%일까요? 그 10%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기에 최저가일까요? 입니다. 최저가는 아까 봤었는데요. 그거는 보증금이었습니다. 이거 아니다. 그입니다. 최저가의 10%가 아니라 이제 부담됩니다. 낙찰 금액에 그럼 최저가가 1억인데 낙찰 금액이 1억 5천이었습니다. 1,500 가지고 와 고소리합니다. 낙찰 금액이 얼마라고요? 낙찰 금액의 10%, 이 10%가 지금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10%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입니다. 자, 금액이 신고가냐 최저가냐 아니면 최저가냐 낙찰 금액이냐 그입니다. 잘못 가지고 가면 항고를 못해요. 그리고 입찰 볼 수가 없어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 보시고요. 대신 이제 항고가 없다입니다. 한 7일 정도 줄 건데 항고가 없으면 그러면 뭐 내십시오? 잔금 내십시오. 고소리가 떨어집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잔금을 내라고 할 건데, 자, 이게 바로 이제 한 1개월 정도, 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가면은 크게 나오진 않을 건데, 1개월 이내 정해서 뭐를 잔금 내십시오. 근데 시험 문제 가면은 잔금을 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닙니다. 잔금을 내게 되면 뭐를 취득한다고요? 낙찰자가 소유권을 뭐 하게 된다고요? 취득을 하게 되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 세입자한테 월세 나한테 입금해. 통장 계좌번호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바로 취득을 하게 됐다. 요게 이제 민법의 187조에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경매에서는 잔금 납부지 소유권 취득이 예전에는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잔금을 만약에 내지 않게 되면 이렇게 잔금을 안 냈습니다. 그럼 경매를 다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매가 잔금의 지읒자, 괜히 또 세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는 신고가 없었을 때 세매각이고요. 여기 잔금을 안 내면 무슨 매가 잔금의 지읒자입니다. 재매각을 실시를 하게 되니까요. 여기는 무슨 매각인가? 자, 기억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재매각에서는 깎아주는 건 없습니다. 이미 신고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1억으로 다시 내놔도 또 써낼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없었을 때는 저감률 적용하듯 20%, 30% 깎아서 내놓지. 여기는 깎아 내놓지 않습니다. 뭐를 적용 안 한다고요? 저감률은 적용하지 않을 거니까요. 깎아줄 거라고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깎아줘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잔금 냈고요. 잔금 내고 나면 이제 9번째가 뭘 하겠습니까? 배당을 하겠죠. 그 배당이 이제 우리 법에는 2주 이내라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개월도 많이 넘어갑니다. 자, 그런 것들 뭐냐? 우리 법률적으로만 봐야 되니까 2주 이내에 돈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세입자 얼마, 은행 얼마. 사실은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놓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번째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건데, 그러면 이제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내야 될 건데 뭐를요? 소유권 넘겨줄게 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하라고요?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는 등기소가 아니라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법원 쪽에서 등기소에다가 등기해 라고 촉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1번째 꼭 주의하시고 이제 가스통만 붙들고 있고요. 못 나가겠다고. 막 가스통 붙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인도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라이터를 주시고, 자, 그입니다. 자, 인도 명령 주의하시게. 여기는 잔금 치러놓고 얼마냐고 했습니까? 잔금 치러놓고 6월 2일 내에 할 수 있지. 만약에 6개월 넘어갔습니다. 이제 큰일 나셨습니다. 뭐를? 명도 소송을. 그 명도 소송 쉽게 안 끝납니다. 뭐하러 봐주셨다가 나중에 잔금 치러놓고 6개월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경사 났습니다. 세입자가 이제 가스통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6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자, 그 어렵다는 명도 소송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니까요.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바로 매수 신청 대리는 뭐가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냐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도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자, 등록을 신청할 건데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할까요? 여러 가지로 좀 쏠 겁니다. 경매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방법원입니다. 여기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 또 고소를 할 겁니다. 그건 중개업할 때나 등록관청이나 시나 그리고 군이나 구지 경매한다고 시군구를 가시면 정말 황당할 겁니다. 경매는 법원 쪽에서 합니다. 법원 쪽에다가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나 붙잡고 바지락가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야, 거기다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꼭 자꾸 나오는데요. 자, 그 사람은 실무교육 받으십시오라고 법원 행정처의 장, 요분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장, 요분도 실무교육 받으시는 분, 요분도 관련이 없습니다. 자, 등록 신청해서 그다음 이제 여기도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은 얼마 만에 교부가 될까요? 7일일까요? 14일일까요? 30일일까요?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겁니다. 여기는 14일 이내입니다. 우리 중개업할 때는 7일 나왔었고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30일도 나왔습니다. 이런 소리는 다 X. 한 2주 정도 걸린다.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대리가 절대 안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뭐를요? 행위를 할 때는 누가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가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직접 출석을 해야지 뭐가 안 된다고요? 대리, 우리 매수 신청 대리는 대리가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나 외국인 토지법이나 대리가 되지 소속한테 종업원한테 네가 가라 그 소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직접 출석을 해서 참석을 해서 경매 과정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직접 하게 되니까 누구만 대표자만 실무교육 받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여기도 이제 경매관에서도 뭐가 있다고? 경매관에서도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꾸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자, 실무교육은 누구만 받을까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대표자입니다. 여기는 대표자만. 그럼 중개업하고 다르네요. 대표자 외에 우리 중개업에서는 임원도 받았고, 자, 임원은 출석 안 해요, 게입니다. 여기도 사원도 받았는데 받기는 뭘 받아? 받지를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여기도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경매하다가 사고 치면 안 되니까 배칠 일이 생기니까 보증 설정 하세요. 여기도 보증 설정 의무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인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 이제 불칙에 규정돼 있다는 중개인 자격증 없는 분은 경매 자체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고요. 중개업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1억. 그리고 이제 법인, 우리 법인은 얼마라고요? 자, 먼저 당연히 주된 사무소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2억이 조개입니다. 주사무소는 여기도 사고를 쳐도 대형 사고를 치니까 2억. 그리고 분사무소는 얼마다? 분사무소는 1억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분사함수 이룰 거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섯 번째가 여기도 중개수수료, 자, 중개수수료에 해당되는 여기도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용어를 조금 안 바꿔놨으니까 여기도 이제 보수가 나오긴 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컨설팅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 분석만 해도 그리고 취득의 알선을 해도 그입니다. 권리 분석만 해도 50만 원 안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긴 취득의 알선, 경매 과정에 가서 취득을 알선해 줄 때 법원에 가서 이제 손잡고 가서 입찰표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했을 때가 이제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안에서 여기도 이제 합의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받기 최대가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매수 신고인이 됐을 때 낙찰을 받았을 때 그러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최저가의 얼마, 최저 매각 가격, 그리고 감정가의 얼마. 자, 시험 문제가 이제 여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자, 대신에 이제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헛수고했을 때, 여기 낙찰을 받았을 때고, 여기는 낙찰 받지 못했을 때, 그래도 50만 원 정도는 주니까요. 이 안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제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감정가는 1%일까요? 1.5%일까요? 최저 매각 가격은 1.5%. 그리고 이제 감정가는 금액 자체가 원래 크니까요. 최저가는 가장 적으니까 1.5%인데 감정가는 금액 자체가 크니까 1%입니다. 이 둘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교통비 등의 우리 실비가 있습니다. 교통비 등의 실비를 요 실비도 금액이 있는데 실비는 50만 원일까요? 30만 원일까요? 자, 얼마입니까? 여기는 30만 원입니다. 자, 중개 보수처럼 여기도 보수가 있는데 이 보수가 시험 문제감을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잘못 받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30만 원 안에서 여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실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50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50만 원은 컨설팅 같은 거 했을 때 그리고 낙찰을 받지 못하고 헛수고 했을 때 50만 원인지 교통비는 적게 받습니다. 무슨 관광차라도 불렀습니까? 30만 원이면 충분하죠. 거기다가 큰 거리 엎어지면 딱 코다울 때가 지방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라도 탔냐고 그입니다. 근거리는 받을 수가 없고요. 먼 거리, 원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한 그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요. 한번 점검을 해놓으시면 완벽하게 두 문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경매 과정 쪽에서 우리 경매가 이제 경쟁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 써내는 게 바로 이제 경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매는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어디서 하느냐가 약간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는 공매.
경매나 공매나 입찰 방법이 약간 다르지, 내용이 약간 다르지, 거의 내용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강제 경매 그리고 임의 경매. 우리 경매 쪽에서는 두 가지 경매, 임의 경매인가 강제 경매인가. 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강제 경매는 4번이죠. 집행권은 예전에는 채무명의라고 했습니다. 판결문을 얻어왔을 때 경매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결문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짧게 지급 명령도 가능합니다. 재판 진행 중에 화해를 받습니다. 화해 조서도 여기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민법처럼 공증된 사용증 등에다가 공증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증된 금전 채권 문서도 역시 가능. 다음 중에서 집행권원이 아닌 것은 시험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로 2번에 채권자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하는 거 고리가 맞아야 됩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또는 담보가등기, 자, 이런 권리가 바로 임의경매. 정말 채권자 임의대로 판결문 필요 없이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하면 무슨 경매다? 임의경매다. 경매 종류가 두 개인데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모르십니까? 그 소리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는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종류가 약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압류부동산 공매가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세금을 안 내서 바로 내놨으니까 여기는 아주 위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공매 쪽은 상당히 안전한데 누구만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압류부동산 공매, 여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권리 분석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랫줄에 조금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대금납부도 이제 압류부동산 공매는 지금 현재는 약간 또 달라졌으니까 자, 그런 부분은 참고를 조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우리 법원 경매 절차 자, 순서대로 쭉 설명했던 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특히 이제 매각 준비 아래쪽에 매각 낄 때 보증금은 얼마 정도 냅니까? 얼마라고 있습니까? 최저가의 10%입니까? 써낸 금액의 신고 금액의 10%입니까? 정말 줄기차게 입찰 보증금을 계속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고 불만 있으면 따지십시오라고 이제 우리 매각 결정기일 때 옆에 보시면 항고를 할 건데 항고 보증금은 얼마가 된가요? 거기는 최저가인가요? 아니면 낙찰대금인가요? 그입니다. 우리 항고 쪽에서는 낙찰대금 부담스럽게 그 만약에 채무자 쪽에서 경매 당하고 있는 채무자 쪽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 이유서가 없습니다. 아니 또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그 항고 보증금은 모두 몰수당합니다. 대신에 채무자 말고 다른 사람은 연 20%만 빼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가 지금 현재는 약간 까다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봤을 때 이제 6번째, 7번째 우리 매각길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길 매각길 때 돈을 안 냈다. 신고가 아예 없다. 그 소리가 뭡니까? 거기는 세매각이 진행됩니다. 신고가 없어서 6번하고 7번 그 사이에 세매각 꼭 써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재매각 그러면 X 신고가 없었죠. 그 뭐를요?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저감률 적용합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8번째, 9번째 그 사이에 돈을 안 냈습니다. 그 뭐를요? 잔금 안 냈을 때 잔금의 지읒자, 재매각의 지읒자 뭐가요? 재매각이 실시됩니다. 세매각이냐 재매각이냐 여기는 지금 여기서 낮춰주는 저감률을 적용을 안 해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첫 번째부터 경매 신청이 쭉 나와 있죠. 뭐 당연히 여기는 임의 경매인가 강제 경매인가 내용 잘 점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경매가 시작됐다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에다가 임의 경매 또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올 거니까 갖고 보면 나올 거니까 우리도 확인 잘 하십시오. 경매 들어간 집을 나중에 세입자 구해서 집어넣으시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보증금 한 푼도 배당이 안 됩니다. 야, 그 정도로 위험하고요. 그다음 이제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결정문을 반드시 우리 채무자한테 송달을 해줍니다. 안 해주면 거기도 경매 자체가 무효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법원 쪽에서 입찰을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집행관한테 돈 주고 현황 조사 임차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전입신고 했는지, 물론 주민센터 가서 확인하겠지만, 그리고 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세입자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 정도인지 확인을 다 해봐. 그게 이제 현황조사입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 감정평가사한테 수수료 주고 감정평가를 오래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건물은 얼마다라고 경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최저 매각 가격, 그 감정가가 이제 거의 대부분은 최저 매각 가격이 될 거니까요. 감정평가사가 매나 땅이나 건물을 감정하신 분, 금액은 정확하게 알 거니까요. 그분이 평가해 놓은 거, 그게 바로 이제 최저가가 될 겁니다. 이 최저가의 10%가 입찰 보증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경매 쪽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파는 물건의 자세한 서류가 매각 물건 명세서. 자, 그걸 봤을 때 이제 최저가는 얼마 정도 되지, 그리고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권리 분석이 모두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 근저당권, 주택 임차권, 전세권 줄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을 수 있는 가등기나 또는 가처분이나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중요하다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가 경매 쪽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아래줄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정해놓고 돈 받을 사람 손 드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몇 개월 준다고요? 거의 3개월 정도 아주 넉넉하게 시간을 줍니다. 근데 주의하십시오. 3개월 안에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세입자가 됐건 누가 됐건 뭐 임금을 가진 채권자가 되고 모두 다 배당 안 해준다는 겁니다. 배당 요구 하십시오 해야 주겠다는 겁니다. 달라고 안 하면 아예 안 받겠다. 법원에서는 아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돈 달라, 그 교부 청구라고 합니다. 그 청구까지도 모두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매각기일 때 파는 날이 바로 매각기일입니다. 뭘 써낸다? 입찰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보증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라고요?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최저가의 10%. 꼭 틀릴 수 있는 문장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출제 가장 1순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한 금액이니까요. 그 신고가, 여기 이제 최저가, 신고가 뭐다? 신고가가 아니라 최저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결정기일은 그 후로부터 이제 7일 이내에 누구를 결정한다? 낙찰자를 결정한다. 자, 먼저 낙찰자가 결정되면 허가, 그리고 불허가는 낙찰자로 결정 못 해줘게입니다.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아까 보셨네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안 얻어오면 전탁 과수원, 과수원도 농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얻지 않으면 뭐를요? 허가 처분 안 내준다는 겁니다. 불허가. 그러면 보증금만 2천만 원, 3천만 원 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매각을 실시를 한다는 게 이제 매각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증금 내겠죠. 그리고 입찰표 써서 내겠죠. 노란 봉투에다 담아서 다 내겠죠. 입찰함에다가 넣겠죠. 그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 아랫줄이 조금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로 2번에 입찰표. 입찰표에 누구 있는지 간단하게만 봐주시고요. 특히 이제 입찰 보증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겨져 있네요. 최저가. 거기 최저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잘 해놓으시고요. 옆에다 이제 신고가의 10% 또 나옵니다. 매년 시험 문제 입찰할 때 보증금도 모르냐, 돈을 얼마 준비할 줄 그걸 모르냐입니다. 법원에 가서 물어볼래게입니다. 배울 때 뭐 하시고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금액만, 그 아래 뭐 아주 중요한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재매각이 됐을 때, 잔금 안 냈을 때 법원에서는 아주 불안하니까요. 거기에 금액을 20%로 더블로, 심하면 30%까지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많이 내놨죠. 보증금을 이제 함부로 포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이제 10%가 맞는데 20%는 30%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 준비 잘못하면 나중에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는데도 허가가 안 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이제 뚜껑 여는 것을 개찰이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가 매각 결정 기일. 여기는 결정 옆에 또 기일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니까요. 매각 결정 기일은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 그게 바로 이제 매각 결정 기일입니다. 매각 결정 기일입니다. 낙찰자 결정하는 게 매각 결정 기일. 낙찰자가 허가되려면, 그리고 불허가 처분 떨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농지증 얻어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아니면 보통은 7일 만에 허가 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잔금 내라고 할 거니까 돈이나 내라. 그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 아랫줄에 잘 보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항고할 때 뭐라고요?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판사님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돈 내놓고 그 돈도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얼마일까요? 최저가일까요? 아니면 낙찰대금의 10%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낙찰대금의 10%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금액을 자꾸 속이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자, 일곱 번째가 돈을 내겠죠. 매각대금 납부가 나였습니다. 그 납부를 통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X개입니다. 그거는 일반 매매나 그렇지 186조가 적용을 되나 그렇지 우리 경매종은 187조니까요. 여기는 잔금을 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도 그 잔금 내자마자 소유권 취득합니다.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냈었습니다. 뭐 지금 정도는 아예 안 내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다 이전 등기 아니고 잔금 납부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 하셔야 됩니다. 그 아랫줄에 세매각 그 옆에 재매각 우리 교재가 잘 설명해 놨습니다. 먼저 세매각은 신고가 없어서 재매각은 잔금을 안 내서 내용이 다릅니다. 여덟 번째 이제 배당을 한다고 했죠. 돈 내면 배당할 거고. 근데 여덟 번째 전에 돈을 안 냈다 그러면 재매각이 들어갈 거고. 그 소리입니다. 자, 순위도 아주 중요한데요. 자, 먼저 영순위 정말 순위도 없다는 경매 비용. 그게 영순위. 그리고 비용상한 청구권도 영순위에 들어갑니다. 자꾸 유치권 행사할 거니까. 그 다음 이제 국세보다 누가 더 빠르다고요? 1순위 잘 보세요.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불쌍한 사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그리고 퇴직금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챙겨준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임금, 퇴직금은 3개월 분만. 퇴직금은 3번, 3년 분만. 거기만 최우선 변제지 나머지 3개월 넘어가면 4순위로 밀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2순위 보실까요? 거기 이제 당해세, 상속세나 증여세나 그리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아무리 봐도 취득세가 없습니다. 올해 세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자 이런 것들은 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걔는 밀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있는 3순위를 잘 보시면 거기 우선 변제, 그럼 이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그리고 담보가등기 그리고 상가가 됐건 주택이 됐건 확정일자 받은 것들은 모두 다 3순위입니다. 그러면 국세보다 밀려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있는 4순위가 이제 금방 보셨던 3개월분 넘어간 거, 3년분 넘어간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도 몇 순위가 됩니까? 거기는 4순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법정 기일이 좀 늦은 세금들은 몇 순위? 5순위.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6순위를 잘 보시고요. 거기 공과금은 정말 순위가 늦습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늦습니다.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그냥 일반 채권. 여기 이제 차용증만 써놓은 거. 이 차용증은 아무 의미가 이렇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한 3순위 오면 거기도 다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될 건데 그 아래 순위 오겠습니까? 전혀 안 옵니다. 결국에는 한 푼도 못 받고 손바닥 얻어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홉 번째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다 돈 내면 취득세 등을 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자,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 열 번째 가스통 붙들고 있으면 뭐라고요?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 나이타도 얼른 주고구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얼른 내보내야지. 가만 놔두시면 6개월 넘어가면 그 어려운 그리고 그 오래된 그리고 금액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명도 소송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쓰러지실 겁니다. 자, 그 정도로 그러면 나중에 1년 정도 후에나 건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봐줄 걸 봐줘야죠. 그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잔금 치르고 6개월 넘어가게 되면 명도 소송을 가야 됩니다. 라고 교재가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권리 분석이 나오고요.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아까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말소 기준 권리, 돈을 내주는 지급 기준 권리는 약간 다른데, 우리 권리 분석은 우리 법령에서도 심하게는 안 내니까요. 꼭 주의하시고요. 자, 먼저 사라지는 소멸주의가 있는데, 또 안겠다는 유치권, 이런 것들은 떠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력을 안 했다. 자, 그런 것들은 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주택임차권의 이제 권리 분석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아까 보셨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그리고 대항력이 빠르고 말소 기준보다 먼저면 나중에 그 보증금 전세금을 누가 낙찰자가 통으로 다 떠안아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매수 신청 대리가 나오죠. 매수 신청 대리. 자, 그 옆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는 뭐냐? 그 범위가 뭐냐? 그 범위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돈을 내겠죠. 입찰표를 써서 내겠죠.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에 하게 될 때 차순위 매수 신고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자는 우선 매수가 되는데 그 우선 매수를 맡겨서 우리가 부탁받아서 법원에 가서 우선 매수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우선 매수 하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매수를 포기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가 낙찰 안 되면 차순위 그냥 신고 안 하면 보증금을 받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항고, 그러니까 매각 낄 때 그 후에는 안 들어갑니다. 항고도 전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인도명령이나 명도 소송은 그 옆에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수 신청 범위 대리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지방법원의 장이 나오죠. 아까 설명드렸던 두 번째 줄에 지방법원의 장한테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X, 법원 행정처장 X 임자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디귿번 쪽에서 등록처분이 나오는데요. 얼마만이라고 했습니까? 14일.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2만 원, 법인은 3만 원, 총 합이 5만 원. 그 금액도 하여튼 매수 신청들에서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정보 제공 요청. 자, 거기는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도 게시. 자, 세 번째 실무 교육은 누가 받으라고 하느냐. 아까 써봤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법원 행정처장을 꼭 동그라미 잘 해놓으시고 지방법원의 장은 등록을 받는 분, 실무교육 받아라 지정하시는 분은 법원의 행정처장. 여기도 똑같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신청할 때 1개월 이내 것만 유효지. 1개월 지나고 나면 못 써먹어요. 그리고 시간도 32에서 44. 우리 예전 시간하고 지금도 아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매하고 중개업은 여기 실무교육 시간이 또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이나 공제사업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법령 쪽하고 아예 똑같으니까요.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여기는 각 대리권 증명하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누가 직접 낸다고요? 우리가 개업 공인주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여긴 대리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직접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 쪽에 사건 카드는 우리 경매는 하나의 사건이니까요. 사건 카드 작성해서 5년, 5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도 매수 신청 대리도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경제적인 가치 설명해야 된다. 경매는 싸게 낙찰 받으니까 경제적 가치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동안요? 5년, 사건 카드 5년,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5년, 그리고 행정처분 관리대장 5년, 딱 세 군데에 5년이 나옵니다. 근데 영수증은 소식이 있는데 작성교부 의무는 있는데 여기는 5년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영수증 옆에다가 5년 X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렇게 수수료 아까 설명드렸던 거 쭉 나와 있고요. 자, 7번째 하지 말아라. 여기도 이제 비밀 같은 거 지키셔야죠. 뒤통수 때리지 말아야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금쟁이 여기도 8개 정도가 나오니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부분이 약간 어렵고요.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3번 같은 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뭐 8번째 지도 감독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등록 취소나 자, 이런 부분은 거의 시험 문제는 안 내긴 한데 여기도 절대적과 상대적의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등록할 당시에 결격사유에 해당됐는지 아니면 결격 자체 말고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했는지 언제 등록할 당시의 계입니다. 그거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등록한 후에 문제가 있을 때 1번, 2번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당시냐, 등록된 후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 구분들 하다 미음번, 비읍번 그 아래쪽에서는 기업번, 니은번 자, 이 정도만 잘 점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 취소 그리고 행정처분 절차도 이제 거기도 5년
동그라미를 잘 해놓으시고 여기도 이제 사망했을 때 여기는 7일 이내 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세대를 같이 하시는 분이.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 받았을 때 등록 취소 받았을 때 등록 취소 받게 되면 간판을 완전히 뜯어내야 되고요. 업무정지는 정말 망신스럽게 저 정지 먹었습니다. 라고 우리 간판 등에다가 여기 이제 사무소 출입문 등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이제 바꿔놓을 겁니다. 괜히 또 간판 제거인데 등록 취소가 거기다가 취소 사실을 표시 X입니다. 아니면 또 업무정지 받으니까 간판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소리로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할 거니까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 매수 신청 대리까지 해서 이제 우리 실무 쪽까지 30강을 모두 다 점검해 봤으니까요. 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40개 정도, 법령 쪽에 30개, 실무 쪽에 한 10개 정도. 마지막으로 경매나 매수 신청 대리도 2개는 나오니까 꼭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문제 풀이 때 이제 점검을 마무리 한번 해 보시면 그리고 이제 또 핵심 강의 이 정도에서 잘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